여러분, 전 세계가 초인플레이션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게 안전자산으로 점점 쏠려가고 있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금입니다. 금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의 어떤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에 대한 어떤 쌀 때 사두자, 이것은 제가 금에 대한 철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에 대한 철칙. 왜냐하면 금은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금이라는 자체가 사실 가치는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이자는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이자라도 주면 이거는 참 괜찮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시기에는요, 금이 분명히 안전자산의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최근에 금값이 온스당 많이 올라갔습니다. 1823.80까지 올라갔어요. 1823.80. 이 정도면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실제로 보면요, 작년 8월 6일 날 온스당 2151.50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지난 6월 5일 날은 1676.20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비하면 지금 1823.80달러는 적은 달러는 아니다. 반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금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아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맞다, 쌀 때 사두는 게 맞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 때라는 기준은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밑에 내려갔을 때, 그때가 쌀 때입니다. 지금 1823.80이 쌀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뜨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암호화폐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까지 폭등했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리는데 그 안전자산이 암호화폐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다가 주춤주춤하면서 떨어지고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금테크해서 금을 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샀다가 지금 고점에서 사서 10% 20% 손해를 보니까 이 금이 아닌가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1년 중에 최저치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 금을 분산으로 사두는 게 저는 좋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골드만삭스인가요?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예상치로 2,000달러, 온스당 2,0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에 2,300달러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달러도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실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금을 사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고려를 하세요.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사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이 긴축으로 바로 전환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긴축으로. 그런데 이게 쉽게 긴축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한번 긴축으로 말로 구도로 시장에 개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긴축 발작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외국에 투자했던 미국의 자금들이 마구 신흥국에서 빠져나와서 신흥국의 위기를 불러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미국은 긴축 체제로 전환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갔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을 사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는 금값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긴축을 할 때는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고려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이야기인데요. 꼭 금리 인상 자체가 금값 하락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인상되면 금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꼭 지금 이게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금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됩니다. 실제 2006년하고요. 2016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명심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도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금을 사들인다는 사실이에요. 2019년에 골드바 판매량이 18,200kg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22,000kg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4월 9일까지가 1,780kg입니다. 4월 9일까지인데 4월 9일까지인데 6월이 안 됐는데도 지금 작년에 어떤 절반까지 올라갔잖아요. 절반까지. 이 말은요. 시장에서는 금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값은 비쌉니다. 반등을 해서 6%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랐을 때는 말고요. 금값이 1년 중에 최저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금야금 내가 여윳돈이 있는 만큼 사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갈 거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